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1월 8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케줄은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오늘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둔 3분기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특징주에서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스케줄은 LG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케줄은 외국인 입국자의 PCR 음성 확인서 의무화입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공항은 오늘인 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항만은 1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스케줄은 NC소프트의 리니지2M 대만과 일본의 사전 예약 진행 예정입니다. 현지 사전 예약은 오는 8일 오후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NC소프트는 흥행작 리니지2M을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시장 공략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작 PC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2가 지난 2004년에 대만과 일본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리니지2M 역시 흥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역시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들도 장 초반에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LG화학은 오늘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을 개인이 홀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하나제약입니다. 하나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전신마취제 레미마졸람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미마졸람은 프로포폴 허가 이후에 30년 만에 새롭게 나온 마취제 신약입니다. 국내 임상과 파이온의 유럽 3상 일반 마취 임상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확인된 신속한 작용과 발현, 수술 후의 회복, 역전제를 보유한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로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까지 입증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 동점적 사용으로 승인이 되면서 환자들에게 투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제약 측에서는 2021년 내로 전신 마취 적응증으로 국내 이 레미마졸람을 출시할 계획이고 국내와 더불어서 동남아 6개국에 대한 레미마졸람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하나제약 주가는 장 초반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중에 8% 넘는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오스코텍입니다. 이 오스코텍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세비도플래닙의 임상 2상이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스코텍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을 분석한 결과 1차 평가 지표인 12주차까지의 질병 활성도 지수 변화가 투여군과 대조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는 표적 환자군 설정이 높았다라던가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겠지만요. 어찌되었던 다소 아쉬운 임상 결과는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임상에서의 유효성 입증 실패로 세비도플래닙의 가치를 기업 가치에서 제외하면서 오스코텍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비트코인 관련주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야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에 4만 367달러까지 올라서면서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만 달러의 벽을 손쉽게 뚫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데일리아드 이슈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기관 투자와 개인 투자자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게 상승의 이유입니다. 또한 전날 미국 민주당에서 이 블루 웨이브를 달성하면서 재정 부양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고요. 주식과 원자재, 비트코인 등 대표적인 위험 자산들이 뛰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4,400만 원 가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 18일 2천만 원을 넘어선 지 약 50일 만에 2배가 됐고요. 불과 1년 전 종가와 비교하면 4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가상화폐 관련 테마들 5%의 강세를 보였고요. 세부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IOK와 비덴트는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우리기술투자와 T사이언티픽 그리고 위지트 등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거침없는 랠리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요. 다른 한편에서는 가파른 상승에 따른 큰 폭의 조정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IA 네트워크스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IA 네트워크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3대 통신 사업자 가운데 한 곳인 차이나텔레콤이 양자 암호 통신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은 통화 내용을 누군가 엿듣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차이나텔레콤은 국방이나 금융, 정부 등 보안이 필요한 특수 사업자에 먼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향후에는 양자 암호 통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IA 네트워크스는 초소형 칩 패키징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보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초소형 모바일용 칩셋 패키징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의 5G 양자 보안 스마트폰인 갤럭시 A 퀀텀에도 이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차이나텔레콤에서 향후 양자 암호 통신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출시할 예정인 만큼 이 IA 네트워크스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기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스케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70% 증가한 9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면서 2020년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총 영업이익이 36조 원에 육박하는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비록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둔화가 됐지만요. 그래도 양호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억눌렸던 보복 소비 심리, 그리고 집콕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주력인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세트 사업도 호황을 누린 덕분에 올 삼성전자는 주가도 실적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도 역시나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장중에 84,9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현대차와 애플카 콜라보레이션, 현대차의 그룹주 집중 매수입니다. 새해부터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2021년이 시작되고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인 오늘도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는 반짝입니다. 바로 현대차가 일명 애플카로 불리는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파트너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그룹주는 물론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얼마 전 데일리아드 이슈에서도 애플이 애플카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 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전기차 생산은 물론이고 애플카의 핵심인 배터리 개발까지 현대차 그룹과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플과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혹은 기아차의 미국 공장 가운데 한 곳에서 배터리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애플카의 콜라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슈의 주인공인 현대차는 장중에 24% 넘게 오르면서 25만 7천 원에 도달했고요.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새롭게 썼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의 랠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돼서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자동차 업종이 단순히 몇 대를 팔았다라는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서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1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그룹주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위아와 기아차 나란히 상승장을 연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의 수혜도 빠질 수 없겠죠. 현대기아차의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용 핫스탬핑 적용 부품을 공급 중인 명신산업은 장중에 12%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한 원단이나 시트 그리고 에어백 등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는 두올, 또 협력사인 한온시스템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성창 오토텍도 현대차 관련주로 자주 이름을 올리는 기업인데요. 현대차에 전기수소차 전동 인버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애플카 협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확실하게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